자, 경우의 수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오케이. 알겠어요. 자, 좋습니다. 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경우의 수 마지막 3단원입니다. 자, 경우의 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 경우의 수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경우를 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셈한다. 네.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셈한다라는 거 알죠? 네, 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선행을 했는 애들도 이제 좀 한 번씩 봤다면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처음 들은 친구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를 이제 헤아릴 때는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가 존재하느냐. 네. 우리가 경우를 셈할 때 차이가 이거 존재할까? 이거를 이게 이제 핵심 파트예요. 차이가 존재할까? 핵심 파트. 선행을 한 친구들은 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또 이제 귀담아 들으면서 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셈하는 파트인데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쌤이 지금 분필이 지금 옳은 게 없어가지고 다 짜갈라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쌤이 자 앞에 보시면 쌤이 노란색 분필을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분필은 노란색 분필이 3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란색인 겁니다.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일단 수업하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는 거예요. 선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한번 답을 해보시고, 지금 분필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딱 있는데 이 중에 쌤이 하나의 분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분필이 이렇게 똑같이 생겨먹은 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분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그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될까요? 1가지일까요? 3가지일까요? 했을 때 1가지다라고 답해야 맞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쌤이 방금 말한 게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다 이 3가지가 서로 같은 분필이라 했잖아요. 노란 분필.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의 노란 분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이게 다 같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도 노란색을 선택한 거고, 얘를 선택해도 노란색을 선택한 거고, 얘를 선택해도 노란색을 선택한 거예요. 똑같은 분필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거를 선택하든 간에 얘는 경우의 수는 노란색 분필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현재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 이렇게 우리가 차이를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쌤이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지금 서로 다른 3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3사람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을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할게요. 3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이건 몇 가지가 될까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바 있잖아요. 일단은 이게 완전 생판 처음이라 해도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서로 다른 3사람이 있었을 때 이 3사람을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요? 첫 번째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수? 3가지. 3사람이 있는 거니까 맞죠? 3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셋 중에 하나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3가지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몇 가지로 줄어들지? 2가지. 맞죠? 그다음 각각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남은 1명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가잖아요. 6가지 수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쌤이 말을 좀 지금은 3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쌤이 약간만 바꿔가지고 차이가 없이 똑같이 생겨먹은 의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똑같이 생겨먹은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건 몇 가지가 될까 해봤을 때 1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의자를 어떻게 세우든 간에 다 의자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를 하나, 아니면 1번 의자, 3번 의자, 2번 의자를 하나, 2, 1, 3을 하나, 2, 3, 1을 하나, 3, 1, 1을 하나, 3, 2, 1을 하나, 이 6가지가 다 똑같은 케이스가 될 거라는 거지. 맞아요? 의자가 그냥 쫄래미 3개가 있는 거니까 맞죠? 이거는 1가지 경우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지, 자, 경우의 수 이 파트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보시고 경우를 셈하시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자, 더하기, 자,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셈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행을 한 친구들도 경우의 수 파트는 뒤에 가시면 순열과 조합이죠. 자, 있는데 미리 말하는데 이 경우의 수 파트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파트에 분명히 순열과 조합이 있어요. 단원 자체가 중단원으로. 근데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이 파트에 순열과 조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말하면 순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이쪽 파트는 조합이랑 좀 이따 이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팩토리얼 이 2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하는 친구들은 순열은 필요 없다. 그냥
조합과 팩토리얼 이 두 개로만 계산할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말했던 순열이라는 건 좀 더 설명하겠지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그 세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순열로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다른 세 사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물어보면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 각각의 두 번째는 두 가지, 마지막은 한 가지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된다. 굳이 순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개념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파트에서는요, 경우의 수를 셈하는 거니까 더하든지 아니면 공통된 걸 빼든지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걸 곱하든지 그 다음에 나누든지 이렇게 할 건데 언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걸지를 일단 한 방에 일단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크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어떤 경우냐면은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집에 보시면 전부 다 이런 게 있죠. 모는 집에든 뭐 요즘은 모르겠다. 다 있겠지? 아직까지? 서랍장이 다 있죠? 서랍장 옷 집어넣는 거? 이렇게 있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뭐 양말, 속옷, 윗도리, 아래 이제 바지, 그 다음에 뭐 점퍼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집에 이제 어머니들이 정리를 하겠죠. 어머니 정리를 할 때 여기다가 양말 넣고 속옷 넣고 상의 넣고 잠바 넣고 여기다가 양말 넣고 뭐 속옷 넣고 바지 넣고 점퍼 넣고 여기다가 양말 넣고 또 속옷 넣고 뭐 잠바 넣고 바지 넣고 여기는 뭐 속옷 넣고 바지 넣고 뭐 이렇게 분리하지 않죠. 흔히 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뭐 만약에 뭐 속옷을 넣었다. 그럼 여기 뭐 양말을 넣었다. 여기는 상의를 넣고 하의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할 거예요. 맞죠? 분류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야, 요쪽에 그래서 뭐 양말이 뭐 얼만큼 있다라고 한다든지 이쪽에 또 뭐 속옷이 얼마 있다라고 한다든지 여기에 상의가 얼마 있다라고 한다든지 여기에 하의가 얼마 있다. 이렇게 구하겠죠. 일일이 다 이렇게 넣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옷장 안에 있는 이 서랍장 안에 있는 모든 옷을 다 헤아려 봐.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도 다시 이걸 다 열은 다음에 양말 쫙 퍼뜨리고 속옷 다 쫙 퍼뜨리고 상의 쫙 퍼뜨리고 바지 쫙 퍼뜨리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헤아리지 않잖아요. 맞죠? 그냥 우리가 이쪽에 양말이 뭐 몇 개가 있냐, 속옷이 몇 개가 있냐, 윗도리가 몇 개가 있냐, 바지가 몇 개가 있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어떻게 이걸 다 더해가지고 이게 총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더하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더하기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더하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합니다. 지금 옷을 나눈 것처럼 일단은 분류를 할 거예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 뭔가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총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들 건데 일단은 이거는 분류를 딱 할 거예요. 문제 상황의 조건에 맞게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 합하면 총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류를 한 후에 더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셈을 할 때 더하는 경우를 쓸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오케이. 뭐 첫 번째는 이 정도로 일단 더하는 건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곱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하기는 자, 아주 좋은 예가 여기 나와버렸는데 여기 고래밥이 있더라고요. 저기 촉구석인가? 여기 고래밥이 있더라고요. 자, 고래밥. 여러분 고래밥 압니까? 고래밥 알아요? 과자? 고래밥? 고래밥 알아요? 네, 고래밥. 자, 오케이. 네. 고래밥 있을 때 자, 뭐 각각마다 고래밥 과자 박스 안에 전부 다 고래가 제한적으로 들어있잖아요. 맞죠? 고래 딱 제한적으로 들어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고래밥 먹어본 적이 다 있나? 요즘은 안 먹나? 있어요? 다 있어요? 고래밥 봉지 딱 뜯어가지고 고래 몇 개인지 헤아려보고 그러지 않아요? 애기 때? 안 그러나? 그런 변태는 없나? 어쨌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 봉지에 들어있는 고래의 숫자가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똑같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이 봉지가 내가 세 봉지를 딱 샀는데 자, 이 모든 봉지 안에 총 고래가 몇 마리가 들었을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칩시다. 경우의 수를 확인하고 칩시다. 그럼 있다고 칩시다. 이제 몇인지 궁금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 똑같은 개수만큼 고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여기서 뜯고 몇 개, 여기서 뜯고 몇 개, 여기서 뜯고 몇 개 해서 다 더하지는 않죠. 분류를 했다라고 해서 맞지? 이때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여기가 5마리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총 고래가 몇 개일까라고 했을 때 그냥 5마리에다 곱하기 얼마를 하는 거죠? 3 이렇게 그냥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총 15마리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이때 곱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다 똑같은 게 이렇게 남아있다. 그럼 우리 하나만 해야 된다면 곱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 개수만큼 맞죠? 이렇게 곱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할게요.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샤프랑 볼펜을 뭐 쌤이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뭐 이번에도 볼펜을 줬듯이
뭐 샤프 볼펜, 샤프 볼펜, 샤프 볼펜 이렇게 줬다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처럼 뭐 문화를 줄 수도 있고요. 좋은 거 뭐가 있노? 뭐 모나미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좋은 거 뭐 있습니까? 일제 뭐 있나요? 쌤 볼펜 종류를 모르겠다. 너 뭐 있을까요? 뭐 있겠노? 뭐 있죠? 일제 거 뭐 있지? 되게 비싼 거 요즘. 에? 아, Z.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Z,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거 일단 이렇게 이제 칩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펜의 총 개수를 물어보면 몇 개인지는 나와요. 맞죠? 펜의 총 개수를 물어보면 6개인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6개 떡 이렇게 구해놨는데, 여기서 질문을 또 바꿔가지고, 이게 각각 전부 다 회사마다 볼펜과 샤프를 2쌍씩 이렇게 줬다. 각 회사마다, 지금 그림은 그려놨지만, 각 회사마다 2쌍씩 줬다. 6개 이제 펜이 있는데 2쌍씩 회사마다 줬다 이렇게 했을 때 총 회사는 몇 개 회사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대놓고 알지만 일단 몇 개? 3개라는 거예요. 맞죠? 회사는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3이라는 걸 우리가 6개에서 3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을 때 이 각 2개마다 전부 다 하나의 같은 회사를 갖고 있다는 거지. 맞죠? 쌤이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는 차이가 존재할까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냥 총 볼펜과 샤프가 총 몇 개냐 물어본다면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지. 다 다른 걸 헤아리는 거니까 6개다 이렇게 할 건데 질문을 바꿔가지고 회사가 총 몇 개의 회사냐라고 했을 때면은 지금 차이가 샤프와 볼펜 이거 2개는 같은 거잖아. 맞죠? 이제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2개가 같은 거라는 거지. 이거 2개가 같은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원래는 총 다른 게 6개였는데 이제는 각 2개마다 다 같은 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럼 그 같은 거를 나눌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서로 다른 회사의 개수는 3개로 줄어들어 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경우의 수는 다 각마다 다 나누어 줘야 된다는. 그때 차이가 되는 게 가지수가 나온다라는. 이때 우리가 나누기를 할 겁니다. 같은 경우마다 다 그 개수만큼 나눌 거예요. 될까요? 나누기 같은 경우는 그때 써진다라는 거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일단 경우의 수는. 일단 일단 거시적인 거는 이게 답니다.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쌤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할 겁니다. 쌤이 지금 말하는 게, 자, 선행을 한 친구들 특히나, 쌤이 지금 말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다 아는 건데 굳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뭐 당연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특히 선행을 한 친구들은 이미 뒤에 순열과 조합 때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 걸 우리가 배웠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 더하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게 언제 썼는지를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차이가 존재할 때다 존재 안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열과 조합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순열이란 거는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자, R개를 택해. 자,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 파트를 했으니까 용어를 좀,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방법의 수, 경우의 수, 이렇게 말할게요. 이 경우의 수가 순열인 거예요. 자, 조합은, 똑같이 한번 보세요. 문장을 똑같이 쓸 거예요. 서로 다른, 이 두 개 차이로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아까는 R개를 택한 다음에 그죠? 그걸 일로 나열했잖아요. 이번에는 R개를 그냥 택하기만 하는 경우에 써요. 택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 이게 조합이에요. 자,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일단은 한번 봅시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랑 이게 지금이랑 볼 건데 앞에서 쭉 했던 내용이랑 쌤이 강조했던 게 차이잖아요. 이 지금 순열이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말에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게 처음 배운다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우를 셈할 때 차이가 존재해야 된다. 차이가 존재하면 그걸 다 따로따로 헤아리는 거잖아. 맞지? 다 존재하는 거. 아까도 이것도 뭐 양말, 바지, 뭐 속옷, 뭐 상의 이렇게 나눈 것처럼 다 따로따로 나눴을 때 나누고 총 개수가 얼마나 것도 총 다 차이를 다 헤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르다. 차이에 주목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그거라는 거. 두 번째 주목하는 거는 순열과 조합에서 대놓고 눈에 보이죠. 이 순열과 조합의 차이점이 대놓고 보이죠.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제 조합에서는 순열에서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택한 거를 r개를 일렬로 나열해버리죠. 요게 다른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원래 지금 앞에서 선행을 한 친구도 역시 알겠지만 방법 자체는 이제 학습하는 자체는 순열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합은 택하기만 하잖아. 그 다음에 순열이 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걸 계산했을 때, 이건 뒤에 이제 심화가 들어갈 때예요. 이제 뒤에 이제 갈 때 조합 단위이긴 한데, 뭔가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개념을 이제 쭉 가려면은 일단은 순열과 조합 중에 뭐부터 우리가 하고 계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먼저 택한 다음에 그 다음 일렬로 나열하겠죠, 맞죠? 이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하지만 개념 이해하기가 이게 쉽고 그 다음 이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순서는 일단 이렇게 갈 건데 조합을 배우고 나면은 뒤에 쌤이 아까 말했지만 이제 여기서 선행 안 한 친구들 순열을 지금 쌤이 아까 순열과 조합 경우의 수로 배울 건데 이 파트는 순열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일단 한번 배울 건데 왜 시간 다 됐나? 예. 순열을 하고 난 다음에 조합을 할 거긴 하지만 순열은 그냥 보고 우리가 계산할 때 그냥 하시면 직관적으로 하시면 되고 우리는 조합에 초점을 맞춰서 하실 거고 팩토리얼 조합이랑 팩토리얼을 가지고 공부할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인 겁니다. 자, 순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순열. 그러니까 자, 쌤이 A, B, C, D, E. 일단은 서로 다른 5개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 5개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다 아는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인마를 3개를 뽑아가지고 이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간단하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인 거니까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인마를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되겠다? A, B, C, D, E 5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여기가 A가 왔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줄어들고? 4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맞죠? A 빼고 나머지 B, C, D, E 이렇게 4가지인 거니까 4가지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여기는 뭐 C가 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2가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A와 C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가 되겠죠. 그죠? 3가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맞죠? 이게 순열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수는 경우의 수 이게 순열인데 굳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굳이 막 순열이라는 그 공식을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뭐 일단 생각은 해둡시다. 일단 알아는 둡시다. 알겠죠? 네, 알아는 둡시다. 자, 그래서 쌤이 이제 기호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기호를 써보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p, 대문자 p를 쓴 다음에 r, 아래 첨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의미가 다시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라고 기호로 쓸 거라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쓰는 거고 이 P라는 게 뭐 permutation 이렇게 말하던데 그냥 우리가 쓸 때 N permutation R 이렇게 읽진 않고 NPR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NPR이라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말인 겁니다. 되겠죠? 그럼 방금 말했던 대로 세 자리 텅텅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럼 하나 났으면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자리에 4가지의 경우의 수. 근데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 자리에 3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보면은 예를 들면 뭐 7P4 이렇게 7P4 이렇게 할까요? 7P4 이렇게 됐으면 그냥 붕 쳐다보지 말고 7부터 4칸 떨어져 가면서 곱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른 7개 중에 선행된 사이놈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7부터 1씩 떨어뜨려 나가면서 4까지 4개까지 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른 7개 중에 4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라고. 뭐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석했을 때 우리가 국어적으로 통계가 되는 거, 그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7가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서로 다른 7개 중에 4개를 선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여기 이제 뭡니까? 이렇게 4가지가 될 거니까 7가지 그 다음에 6가지 그 다음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숫자 뭐 할까요? 자, 8P3 이렇게 가겠습니다. 역시나 8P3 같으면 서로 다른 8개 중에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 8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 7가지 세 번째 올 수 있는 가지수 6가지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해보면 자, 5P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P5 이거는
경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가겠죠? 이제 뭔 소리 하는지 알겠지? 선행한 친구들은. 자, 이거 주목합시다. OP, 자, 팩토리얼 갈 거예요. 자, 5개 중에 5개를 다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되겠죠? 그때 이것처럼 그냥 n개 중에 n개를 다 선택해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npn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얘를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5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5가지 중에 그 5개를 죄다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했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느낌을 팩토리얼이라고 읽겠습니다. if 동아리 알아요? 수학 동아리? 그게 인테그랄 팩토리얼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 거고, 자, 기호를 쓰면 여기다가 npn이라는 거, npn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다라는 건 자,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팩토리얼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공식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뭔 소리냐면은, 자, 이게 np, 자, r, 이거와 관련해서, 자, npr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수 형태로 쓸 수가 있거든. 이게 어떤 분수 형태로 쓰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거는, 이거 판서. 자, 녹화 때문에. 자, 이것만은 보시니까, npr에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 n개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뭐가 왔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줄어들겠죠? n-1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블라블라 가다가 쭉 가다가 자, 맨 마지막에 이제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뭐가 될 거냐면은 여기서 계속 이제 말했는 게 1씩 계속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1씩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총 몇 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거니까 이게 총 R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자, N에서 제일 처음에 N개였고 그 다음 N-1개였어. 그러면 어디까지 계속 떨어뜨리다가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이게 N개가 될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N-R일까요? 아니면 N에서 R-1을 뺀 걸까요? R-1을 빼야겠죠. 그래야 여기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R-1개까지, R-1까지 빼줘야 이게 총 R개겠지. 맞습니까? 맞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N 빼기, 지금 판서가 녹화 때문에 N 빼기 R-1 괄호치고 할까요? 그럼 괄호 풀면 어떻게 될게?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래서 여기가, 자, N 빼기 R 더하기 1. 녹화 보는 친구들은 소리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될 건데, 자, 보세요. 계속해서 줄여나갈까요? 쌤이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합시다. 계속해서 줄여나가면, 자, n-r 더하기 1이잖아. 또 1을 줄여들면 n-r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거 굳이 쓸 필요 없다. 쭉 가면서 이게 3, 2, 1 이렇게 계속 줄어들겠지. 끝까지 줄어들면. 맞아요? 끝까지 줄어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쌤이, 자, npr이라는 건 이 뒤에 파란색 곱한 건 필요 없는 거잖아. 사실은. 맞죠? 그럼 다시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분모를 날릴 때 n-r 곱하기 n-r 빼기 1 해서 블라블라 가서 곱하기 3, 2, 1 이렇게 나눌 거라는 거지.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보니까 이게 분자고 이게 분모입니다. 분자에 해당되는 npr이라는 거는 분자에 해당되는 게 n부터 1까지 쭉 다 곱한 거잖아. 즉 이거는 우리가 기호를 쓸 때 n-를 이렇게 위에 분자를 쓸 수가 있는 거고 팩토리얼 분모에다가는 n-r부터 1까지 쭉 곱했잖아. 그러니까 밑에 거는 자 이게 n-r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npr이라는 거는 쌤이 그냥 말했던 게 의미 자체로 서로 다른 n개에서 3개를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 일렬로 나열한 거다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인마 계산 자체를 이거를 5팩토리얼에서 하면서 이거 빼기 이거 팩토리얼 즉 2팩토리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냥 이걸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 얘를 굳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계산이 있다 정도는 일단 아시라고. 왜냐면 이런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기에 줘놓고 여기서 알맞은 빈칸에 알맞은 걸 찾아 넣어라 막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거 얼마가 거기서 뭐 n-r이 들어가는지 n-r 더하기 1이 들어가는지 정도는 해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대수적으로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 계산 정도는 아셔야 된다. 되겠죠? 이렇게 아시고. 자, 그럼 계속 나가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이거를 정의하고 나니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뭐냐 하면은 자, 빨간색으로 쓸게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쓸게요. np0가 얼마인지 그리고 0 팩토리얼이 얼마인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볼게요. np0이 뭘까? np0을 생각해 보세요. 뭘까? 우리 계속 그냥 국어적으로 생각해보면 언어적으로 np0이란 건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빵개를 선택해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었어요. 몇 가지가 있을까? 방법이 없죠. 아무것도 없죠. 딱 그 한 가지. 이렇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 한 가지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1입니다. 이게 1이에요. 자, 1입니다. NP0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 그런 방법은 없는 거 빵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게 1이에요. 그 없는 한 가지입니다. 약간 어거지 같은데 보세요. 대수적으로. 근데 이게 수학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잖아요. 자연 이치를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야. 지금 팩토리얼 이런 기호도 갑자기 생뚱맞게 신이 내려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봐. 왜 NP0이 0이 아니고 1일까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공식 자체가 얘라 그랬잖아. 그럼 보시면 NP0이라고 하자. 그럼 이 R 쪽에 0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0이 들어가지? 그럼 여기 R에 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N 빼기 0인 거잖아. 그럼 몇 팩토리얼이야? N 팩토리얼이지. 분의 N 팩토리얼 되지. 그럼 약분하면 얼마 되는 거야? 1 되지. 그러니까 얘가 1인 거예요. 대수적으로. 이게 여기서 0을 딱 대입했을 때 이게 0이 아니고 1이 나와야 이 식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저게 1이다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무방하면 해도 모순이 생기는 걸 이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0팩토리얼도 뭘까? 이렇게 보는 건데 0팩토리얼은 뭔 거야? 아까 n팩토리얼 뭐였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선택하여 그걸 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0팩토리얼은 뭘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를 아무것도 안 뽑아서 그걸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게 뭘까? 빵개 같은데 이것도 1인 거예요. 한 개인 거예요. 자, 이것도 1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왜 또 1이냐 볼 건데 역시나 대수적으로 봤을 때 자, 0팩토리얼이라는 거 여기다가 요번엔 요 n 대신에 요 r 대신에 n을 대입해 볼 거예요. 여기 대신에. 요거 대신에 n을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npn이 되지. 그럼 npn이라는 건 뭐야? n팩토리얼이잖아. 맞지? 그럼 여기 n팩토리얼이면 이거 약분될 수 있겠네. 맞지? 그럼 뭐분의 1인데 여기가 1이다. 맞지? 그럼 여기도 1이 돼야 되겠지? 근데 r 대신에 n을 대입했잖아. 여기 n 대입한 거잖아. n 빼기 n은 얼마야? 0이지. 0 팩토리얼 이렇게 되지. 그러면 0 팩토리얼 분의 1이 되려면 0 팩토리얼이 얼마면 돼? 1이 돼야겠지.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인 거예요. 될까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 공식을 왜 알아야 되냐? 뭐 이거 알려고 알아야 된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겠지. 다 암기를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 되겠죠? 이거 지금 쌤이 말했던 다 암기되셔야 됩니다. 자, 뭐 정리해요. 그냥 끝난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파트에선 순열 파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게 npr이다라는 거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다. 그냥 서로 다른 5개 중에 n5p3이라는 건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인데 걔는 5가지, 4가지, 3가지 하시면 된다고. 그냥 뭐 이렇게 공식까지 필요 없고 그냥 이제 하시는 거고 계산할 때는 하는 거고 요런 것도 있는데 자, 얘는 팩토리얼이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걸 통해서 NP5가 제로라는 거 그래서 0 팩토리얼이 1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까지 아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합을 할 겁니다. 조합. 자, 순율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제 조합을 볼 겁니다. 자, 조합을 보면은 자, 역시나 ABC를 이렇게 갈게요. 자, 봅시다. 자, 조합은 뭐였냐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원래는 우리가 그냥 언어적으로 보시면 일단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이게 택한 게 선행되고 그 다음에 나열한 게 후행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일단 이걸 먼저 배운 거야. 이제 이걸 갈 건데 아까 쌤이 여기 지워버렸지만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우리가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서로 같은 각각에 대해서 그 같은 개수만큼을 다 나누어 줘버리면 결국은 서로 다른 것들의 카운팅이 되는 거죠. 아까 볼펜 얘기했던 것처럼 샤프 볼펜 될 것처럼 샤프 볼펜 다 해라 그러면 6가지였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그 회사는 몇 가지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두 개씩이 다 같은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같은 가지수 2가지를 다 나누어 버리면 3가지 회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다른 게 가야 됩니까? 오케이, 3가지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쌤 일찍 마친다 이러고 벌써 5시다. 자, 오케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맞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이제 조합을 해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A, B, C, D, E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었을 때 이제 서로 다른 5가지 중에 2개를 이번에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5개 중에 우리가 2개를 뽑아서 일단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할 거야. 원래는 그냥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NRC 모르겠다. 일단 뽑는 경우의 수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일단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자, A, B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 그 다음에 B, A 이렇게도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인 거죠. A, B를 뽑아서 그 다음에
AC 또 마찬가지고 CA 또 마찬가지고 AD 그 다음에 DA 이런 식으로 주르륵 가겠죠. 총 10가지가, 총 20가지가 나오겠지, 맞지? 가지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할 건데, 자,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다 구하라 그러면 A, B를 선택한 거나 A, B를 이렇게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거나 B, A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거나 이 2가지는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하라 그러면 A, B 이렇게 가는 거랑 B, A 가는 거랑 다른 거지. 원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A, C 가는 거랑 C, A 가는 것도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헤아려 주려면 2개 다른 거고 이 2개도 다 다른 거예요. 맞죠? 근데 자 말을 바꾼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2개를 선택한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것까지 우리가 차이를 두려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뽑는 거에 대해서만 차이를 둔다라면 이 2개, 이 2개, 이 2개는 각각이 다 어때요? 같은 거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부 다 순서까지 다 다른 걸로 차이를 둬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그 순서까지 A, B를 두냐 B, A를 두냐 이 순서까지 다 차이를 둬서 카운트를 하는데 이 중에 그 순서는 필요가 없다. 순서는 필요 없이 같은 문자면 같은 A, B든 B, A든 같은 문자를 뽑았다면 그거는 그냥 같은 걸로 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2가지가 다 각각이 다 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그 2개를 나눠줘야 되겠지. 맞습니까? 가지수가. 그래서 인마가 바로 뭐가 되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다 해가지고 O 컨비네이션 2다 이렇게 갈 거예요. C는 컨비네이션입니다. 조합을 영어로 쓴 거예요. 컨비네이션. 순열은 퍼뮤테이션이고 그냥 순열 됐습니다. 그냥 순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P2 읽고 요거는 OC2 이렇게 읽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OC2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라고 말한다면은 일단 OP2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나누기 요거 2 있죠? 이거 나눠주시면 되는데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지자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자, 보시면은 자,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구해봐. 이렇게 갈게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자, 이제 언어적으로랑 계산적으로 둘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 A, B, C, D, E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구해라. 이렇게 말해보라면 일단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경우의 수를 다 차이를 두고 다 일단 카운트를 할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할 건데 자, 보시면 일단은 뭐 A, B, C도 있겠죠? 그 다음에 A, C, B도 있겠죠? 그 다음에 B, A, C도 있겠죠? 그 다음에 B, C, A도 있겠죠? 그 다음에 C, A, B도 있겠고 C, P, A도 있을 거예요. 쌤이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일단은 이 A, B, C만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다 일렬로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그 다음에 A, C, B 이렇게 있겠죠? A 이름 끝났겠죠? 그 다음 B, A, C, B, C, A 그 다음에 C, A, B, C, B A 이렇게 카운트한 거예요. 되겠죠? A, B, C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건 이 6가지밖에 없겠죠? 지금 말한 거. 네, 자 이렇게 이 6가지밖에 없을 건데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요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묻는 거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한 가지수를 물었어요. 근데 이걸 계산하기에 앞서가지고 우리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것까지 다 차이를 둬서 될까요? 순서를 다 다른 걸로 카운트해서 카운트를 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순서는 A, B, C가 어떻게 뽑히든 그 순서는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거야. 다 A, B, C가 뽑혔다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든 이거는 전부 다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각각에 이 모든 순서는 다 차이를 두고 헤아렸던 이 각각에 대해서 이 6가지는 전부 다 같은 케이스잖아. 즉 여기서 6을 어떻게 해야 되면 나누게 되면 된다는 거지. 그 6가지는 다 같은 걸로 치고 할 거니까. 맞지? 그래서 빵 나눌 거야. 그러면 이때 이 6이란 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 보시면은 이 6이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보면은 서로 다른 3개 A, B, C를 선택한 다음에 이 3개를 어떻게 한 거? 일렬로 나열한 거가 되겠죠. 즉 이거는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거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즉 여기서 6을 나눈다는 건 3팩토리얼로 나눈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되겠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면 조합을 이제 갈게요. 조합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라는 건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갈 거고 인마를 계산할 때 일단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 r개를 일렬로 나열한 거는 그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인 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 갈 거라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일단 요거 계산부터 해볼까? 자, 요 계산부터 한번 해보기 앞서서 일단 정리부터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바로 일단은 가주신 요 뭐 좀 상세한 계산 앞서가지고 이거부터 갈게요. 이거 요거처럼 봐.
자, 일단 요 계산 알겠죠? 요거는 요 계산입니다. 요 계산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 계산은 그냥 자동 들어가야 된다. NCR이란 건 일단 NPR을 한 다음에 이 R개를 일렬로 나열한 가지수를 다 똑같은 거니까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 가셔야 돼요. 우리말로 또 하셔야 되고. 자, 그럼 보시면 NPR이란 거를 우리가 분수로 어떻게 표현했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했었죠. NPR이라는 거 맞지? 그러니까 NPR이라는 거 일단은 N 팩토리얼 이렇게 한 다음에 n-r 팩토리얼을 이렇게 나눈 거였잖아, 맞지? 근데 거기 밑에 이제 r 팩토리얼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요게. 그래서 여기가 r 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간다까지도 아셔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도 아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또 이거 아느냐 봤을 때 뭐 여기까지 딱히 뭐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자, 보시면 여기서도 자, n이 얼마일까? 그리고 nC제로가 얼마일까도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n이 얼마일까를 볼 건데 우리말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셔도 돼요. 우리 지금 집합 배우고 있잖아. 집합 배우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하면서 자 우리 A 차집합 B 같은 경우에 A 차집합 B라는 건 뭐였어요? 그 의미하는 게 A의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중에서 B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빼라 이건 거잖아, 맞지? 근데 그걸 다시 원래 정의대로는 뭐예요? A 차 B라는 건 원소인데 A 집합엔 있고 B 집합엔 없는 거잖아. 그 말을 다시 말하면 A이면서 B는 아닌 거잖아. 즉 다시 말해 B가 아닌 거는 우리가 여집합으로 표현하면 B의 컴플리먼트잖아. B의 여집합이잖아, 맞지? 그러면 A이면서 B가 아닌 거니까 A이면서 교집합이지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교집합 B의 컴플리먼트는 A 차 B랑 똑같다는 거 우리가 배웠었잖아, 맞지? 그렇게 해석하듯. 그래서 우리가 A 차 B라는 건 A 교 B의 컴플리먼트다. 우리 다 같이 수업했었네, 나랑, 그지? 그렇게 하듯 이것도 우리말로도 해석하고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냥 대수적으로는 어차피 그냥 하시면 되니까 그냥 쌤 우리말로 할게요. 둘 다 합시다. 그냥 보시면 봐,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그냥 선택하는 가지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A, B, C, D, E가 5개가 있어. 그 중 5개 중에 그 5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NC0도 얼마일까를 한번 자, 일단 NCN부터 봐. NCN 같은 경우 봐봐. 이거 대신에 N이 들어간 거잖아. 여기 대신에 이거 대신에 NN 다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대신에 이거 NN 들어간 거라고 맞지? 그럼 이 N 팩토리얼 날아가고 이거는 0 팩토리얼이지. 0 팩토리얼 1이라 그랬잖아. 1분의 1이잖아. 1인 거죠. NCN이라는 게 맞지? 이렇게 돼요. 이게 대수적으로도 되고 언어적으로도 돼요. 둘 다 아셔야 된다. 되겠지? 근데 언어적으로 특히 알아라. 그 다음 NC0는 얼마일까?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가지수라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지 뭐. 맞죠? 그런 한 가지. 그래서 걔도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C0 보시면 여기 0 들어가지. 여기 0 들어가겠지. 여기 0 들어갈 때 0 팩토리얼 분의 NP0이지. 0 팩토리얼 아까 얼마라고? 1. NP0 얼마라고? 1. 그래서 1분의 1인 거니까 NC0는 1 될까요?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개념 하다가 그냥 끝나겠다. 오늘 개념하고 끝냅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계산을 조금 해볼 건데 중요한 건 몇 개 있으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조합 계산 한번 해볼게요. 조합 계산했을 때 자, 준비된 걸로 한번 해봅시다.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OCE 이렇게 해볼게요. 자, OCE 이렇게 갔을 때 뭔가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위에다가는 일단은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다가 어떻게? 그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다 나누자. 어차피 하나밖에 이제 하나로 다 통일된 거니까 이렇게 나누자. 계산 간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또 해볼까? 7C3 이렇게 볼게요. 7C3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일렬로 그냥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예요. 그러면 일단은 위에다가는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다 똑같은 게 되는 거니까 선택할 때는 맞죠? 그래서 밑에 가다 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나눈다. 이렇게 계산 가시라고. 되겠죠?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6C5 갈 건데 자, 쌤이 지금 6C5 선행한 친구들 왜 쌤이 지금 6C5를 적고 있는지 이걸 잘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바로 연결해서 수업하겠지만 6C5 같은 건 서로 다른 6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쓴 거니까 일단은 그 6가지 중에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쭉 5개를 곱하는 거 한 다음에 그 5가지를 일렬로 다시 한번 나열하는 가지수는 우리가 필요 없고 그 차이는 필요가 없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경우의 수만 구할 거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 구할 거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될 거예요. 여기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쌤이 이제 뭐를 말할 거냐면 보세요. 이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지울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은 요거 하고 문제 하나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볼게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뭐 이미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쌤이 상세하게 조합의 개념 이렇게 갈까? 굳이 조합의 개념 이렇게 할 건데, 자,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합에 대해서만 거의 다 할 겁니다. 조합의 개념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냥 조합을 볼 거예요. 조합의 개념은 약간 조합은요, 순열이랑 좀 다르게 조합은 차별을 둡니다. 차별의 경우의 수 약간 이렇게 갈까요? 차별의 자 경우의 수다. 이거 그냥 재밌게 하자고 쓰는 용어예요. 재밌게 하자고 쓰는. 자, 조합은 차별을 둔다 이렇게 갈 겁니다. 뭔 소리인지 지금 보시면은 자 봐. A, B, C, D, E 이렇게 갈까요? 여기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갑시다. 지금 이제 갔었는데 자 봐. 서로 다른 지금 A, B, C, D, E라는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5개 문자 중에 4개를 그냥 선택하는 가지수를 구하자. 이렇게 갈게요. 봐봐. 5개가 있는데 4개를 선택하재. 이렇게 4개를 선택하재. 봐봐. 4개를 선택하재. 이렇게. 쌤 손을 봐야 되는데 4개를 선택하재. 이렇게 케이스가 이렇게 있겠죠. 지금 몇 가지인지 눈에 봤어요? 자, 4가지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이거 빼고 그 다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되겠죠. 자, 54를 계산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우리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쌤 차별이라 그랬잖아요. 차별 몇 가지일까요? 자, 5가지예요. 자, 왜냐면 지금 보세요. 받는 게 쌤 이렇게 4가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4가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자, 또 한번 해볼까? 53 이렇게 해볼게요.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3개를 선택한다는 건 이렇게 빼고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3개 이렇게 빼고 3개 이렇게 빼고 3개 맞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3개 이렇게 빼고 3개 이렇게 빼고 3개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3개 이렇게 빼고 3개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3개 이렇게 되죠. 자, 선생님 뭘 말하고 싶냐면 차별을 두는데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라는 건 반대라는 게, 자, 말 잘 들으세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그 선택해야 되는 4개 말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지. 맞죠? 이렇게 되겠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를 선택할 건데 그냥 우리는 이 1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랑 케이스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얘 버려랑 똑같다고. 이 4가지를 선택할 건데 얘 버려랑 똑같다고. 이 4가지를 선택할 건데 이 내 버려랑 똑같다. 그래서 54는 51과 똑같아요. 그러면 53도 뭐랑 똑같을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는 그 3개 빼고 나머지 2개를 버리는 가지수와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셨을 때 65 같은 거 이런 거 계산하려 그러면 진짜 서로 다른 6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5개를 다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를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숫자가 65처럼 이거랑 이 숫자가 거의 이렇게 타이하게 붙었을 때 이게 숫자가 클 때 이때는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60 얼마 6개 중에 5개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택 안 하는 몇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빠를 거라는. 그러면 6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개일까요?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얘 하나든 얘 하나든 얘 하나든 얘 하나든 얘 하나든 얘 하나든 몇 가지? 6가지 이렇게 되겠죠. 또는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 인마는 그냥 6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에서 그 한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1팩토리얼 이거를 나누는 거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가질 수도 있다고. 되겠죠. 그냥 이거를 계산하기보다는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무슨 말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숫자가 이렇게 이쪽 숫자가 너무 크면은 이쪽의 숫자가 너무 이 숫자랑 거의 근접하게 커버리면은 작은 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 이거를 이렇게 작은 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계산 가시면 자 이렇게 갑시다. NCR이라는 거는요. 인마는 NC라고 해주고 자 보시면은 5랑 1을 더했을 때 6이 되는 거잖아. 맞지? 다시 5랑 1을 더했을 때 6이 되는 거잖아. 맞죠? 다시 말하면 6에서 5를 뺀 게 1인 거예요. 맞지? 그래서 인마가 보시면 NCR이라는 건 NC M-R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한 게
이쪽에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쌤 나름대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제를 턱 봤을 때 저 어떻게 풀지? 라는 거예요. 자,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그것 때문에 어려운데 뭐 때문에 어렵냐면 우리가 어쨌든 수원 수투 이제 뭡니까? 지금 고등수학 이제 상하에서 하는 거는 진짜 수학에 이제 수능을 치기 위한 기초를 하는 거고 이제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이과는 미적분, 뭐 기하는 안 칠 거니까 확률과 이제 문과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대부분 평이하게 치잖아요. 근데 이제 미적분이나 이런 게 어려운 이유는 공식이 겁내 많기 때문이에요. 수 1, 2 같은 게 수 1, 2는 공식이 겁내 많고 이거를 미적분은 또 공식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렵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와, 씨, 이거 공식이 많은데 도대체 이 많은 것 중에 뭐를 써야 되지? 이게 어려운데 또 문제를 풀 때 너무 당연하게 이 길 같은데 답이 아닌 이제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미적분은 못 풀어요. 그런 게 제가 어려운 거고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건 방금 봐서 알겠지만 연산이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어려워요. 이건 또 그래서 어려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그중에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풀리도록 문제를 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중에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모르겠고 일단 수능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출을 보시면은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확률과 통계는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인데 그걸 다 풀어보고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 풀이법까지 이렇게 뭐 답지를 봐서라도 풀이법까지 암기하는 게 좋은데 물론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특히나 내신 공부할 때 문제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알죠. 우리가 집합할 때 했던 것처럼 자, 얘가 뭡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었냐면 일단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자, 일단은 A, B 각각을 땅땅 더해버리면 이게 공통된 게 하나가 나올 거라, 공통된 게 2번 카운트할 거라는 거지, 맞죠? 여기서도 카운트되고 여기서도 카운트되고 2번 카운트하니까 우리는 전체를 하려면 일단 이제 동시에 카운트되는 거 하나는 빼줘야겠지, 맞지? 이렇게 우리가 집합 때 배웠었죠? 이게 결국은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 건데 포함하기도 하고 우리가 공통된 건 다시 배제시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포함 배제 좀 어려운 용어로. 근데 다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호를 보시면 이게 A와 사건 A와 사건 B라고 합시다. 어떤 두 사건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몽땅 다 헤아려봐 경우의 수를. 그게 합집합이죠. 그러면 일단은 사건 A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다 구하고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다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A의 가지수, A가 일어나는 가지수랑 B가 일어나는 가지수를 더해버리면 A, B가 역시나 일어나는 가지수가 이쪽에서도 카운트되고 이쪽에서도 카운트되는 거잖아. 그러면 2번 카운트됐잖아. 가운데 있는 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빼주는 거. 이거는 똑같은 거야. 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거겠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쌤 지금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할 거냐면은 이런 거 뭐를 여러분한테 하지 말고 어떤 거는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것도 하지 마 라는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 포함 배제로 풀겠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자, 뭔 말인지 하나의 이제 예만 들고 요거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이렇게 5가지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자, 일렬로 나열할 때 10,000자리까지 있을 수 있겠죠. 이게 10,000의 자리,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자, 1의 자리를 각각 P1부터 P5까지 이렇게 썼다라고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문제가 이렇게 쓴다고 할 때 자, 뭐를 할 거냐면 자, 보시면은 어떤 문장이 있을 거냐 하면 여기에서 10,000의 자리에 P1 자리에 절대 1이 오지 마. 그리고 1,000의 자리, P2 자리에 2가 오지 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요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오는 숫자의 가지수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합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하지 마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냥 우리는 뭐 하지 말라는 거 그걸 그냥 하는 거를 어떤 사건 A라 이렇게 둘 거야. 하는 거를 그냥 해버리는 걸. 그런 다음에 역시나 P2도 이 두 자리에 2가 오지 마라고 했는데 그냥 2가 오는 걸 자, 어떤 사건 B라고 이렇게 둬버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지금 이 문제가 뭐를 풀려고 나오는 거냐를 보시면은 뭐를 풀려고 나오는 건지 보시면은 결국은 자, P1 10,0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고 이게 2가 오는 경우는 1,000의 자리에 그걸 A, B라고 뒀잖아. 근데 문제 풀려고 하는 건 1이 오지 마.
제일 앞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자리에 2가 오지 마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둘 다 이것도 1이 오면 맨 앞에 1이 오면 안 되고 여긴 2가 오면 안 되는 거니까 뭐냐면 A의 컴플리먼트 교집합 이고 B의 컴플리먼트 이거죠. 문제가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얘를 A라 두고 얘를 B라고 둔다면 얘가 1이 되지 얘 1 오지 말고 얘 2 오지 말라는 건 이거 1이 오지 말고 A가 아니고 그리고 B가 아니다 이렇게 가겠죠. 이거에 뭐를 구하라? 가지수를 구하라 이 말인 거예요. 맞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 뭐지? 이 말은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따라서 A 합 B의 컴플리먼트잖아. 드모르간 법칙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개수를 묻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거의 개수가 뭐지 했을 때 포함 배제 쓰면은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알고 있잖아. 그지?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컴플리먼트 그게 아닌 거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아 그게 아닌 거는 전체 가지수에서 맞죠? 전체 가지수에서 A 합 B의 가지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걸 쓰면 되잖아요. 포함 배제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해보자 했을 때 일단 전체 가지수가 몇 개인데 보시면은 전체 가지수라는 건 서로 다른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는데 걔를 쫄래면 1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전체 가지수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전체 가지수는 5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빼기를 이렇게 가면서 저 안쪽에 들어가는 게 자 뭡니까? 일단은 NA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될 수 있는 가지수도 즉 제일 첫 번째 자리에 1이 올 수 있는 가지수 1이 오는 가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그냥 1이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2, 3, 4, 5가 여기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그게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B가 되는 가지수 그거는 두 번째 자리 2가 오는 거죠. 여기 2가 오는 가지수 되는 그럼 나머지에 이쪽에 뭐 1, 3, 4, 5가 일렬로 나열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4 팩토리얼 이거 두 개 더하기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기 1이 오는 경우의 수 하면서 여기 주르륵 가버려도 1, 2 이렇게 자 보고 있죠? 1, 2 이렇게 카운트 되는 게 있겠지. 맨 앞에 1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2 오는 가지수도 여기 1, 2 하면서 또 오는 게 카운트가 있겠지. 맞지? 그렇게 되는 거니까 4팩, 4팩 더하기만 하면 공통된 게 두 번 카운트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공통된 거. 이거 공통된 거.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즉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고 두 번째 자리에 1이 오는 거는 다시 빼줘야겠지. 즉 나머지 자리에 3, 4, 5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 생각이 우리가 기억이 날까? 문제를 처음 보면 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학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아마 이제 학원에서 꼼꼼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줄 겁니다. 아마 해줄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가지수 그 대표적인 문제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책에 다 있어요. 개념서에. 그런 거 말고도 어떤 문제 특별하게 갑자기 난도 상자리가 퉁퉁퉁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풀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쌤이 아까 어려운 이 경우의 수 파트 확률과 통계가 어려운 게 그런 문제는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작돼야 되지? 도저히 우리가 아는 공식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팩토리얼이랑 퍼뮤테이션이랑 컴비네이션밖에 없어. 그걸 알고 못 풀어.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어떤 여사건 막 집어넣고 이런 거 쌤이 여사건도 많이 들어간다 했잖아. 그 여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때려놓고 포함 배제라든지 이런 걸 그냥 문장제로 외워놓고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좀 외웠을 때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많이 외운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케이.